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옛 읍성이 자리하던 광양읍 중심거리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마다 작은 음악회나 공연들이 열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 읍성문화제가 1년여를 넘어가면서 도시 재생 사업에 문화를 입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 읍성이 자리했던 광양읍의 중심거리에서 흥겨운 음악제가 열렸습니다. 태진아를 발굴해낸 대중가요 작곡가 고 서승일 씨의 추모 음악회. 광양 옥곡면 출신이지만 고향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예술가를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문화원 옆 잔디밭에 열린 차 체험 행사장은 차도 마시고 노래도 감상하는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차가 우리 시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리고 차 문화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한산하던 읍거리를 북적이게 만들어 온 광양읍성 문화제. 읍성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3년째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로서 광양읍이 새로 인식되어지고 문화원 앞거리가 문화의 거리로서 재조명받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시 발전에 아마 기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읍성문화제는 앞으로 5년간 국가지원 사업으로 진행될 도심 재생 사업에도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화,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기존의 여러 행사들이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도시 재생에서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에 문화를 입혀 도심 재생으로 이어가는 광양읍의 실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에서 열린 정원축제가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주민 주도형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열린 정원축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순천시 매곡동에서 정원 예술을 담다란 주제로 기독교 문화유적이 있는 도시명 정원문화축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과 29일 이틀 동안 순천시 도사동 교량행복마을에서는 붉은발 말동개의 정원 산책을 주제로 이사천이 흐르는 자연 속 한옥마을 정원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열린 정원축제는 해설이 있는 개인 정원답사를 비롯해 정원,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열립니다. 속칭 카드깡 사건으로 빈축을 샀던 순천시의회가 해외 연수까지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시의회는 어제 연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순천시 의원 6명은 지난 2014년부터 업무용 신용카드로 500여만 원의 카드깡을 하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임종기 의장이 즉각 사과에 나섰지만 혈세를 빼돌려온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역의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순천시 의회가 이번에는 해외 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명당 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등을 경유하는 일정. 특히 연수단에 포함된 시의원 9명 가운데 3명은 카드깡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업무 추진비 횡령에 이어 무리하게 해외 연수를 강행해서 의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순천시 의회는 의장단 확대 회의를 열고 업무 추진비 횡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의미로 해외 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지역사회 여론이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강행하는 게 옳은 거냐 해서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임종기 의장은 그러나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그린 애플 어워즈 시상식에 초청을 받았다며 시장과 함께 이 행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요즘 순천시의회가 지역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론이 악화된 데는 카드깡 사건, 해외 연수건 외에도 의정 전반에 대한 통합과 견제라는 균형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의회는 후반기 출범에서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3차까지 가는 치열했던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의회 내 갈등은
상임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극에 달했고 후반기 의회는 중요 현안을 의결할 때마다 번번이 양분되는 상황을 연출해왔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국비 지원이 이미 확정된 순천 정원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의 국비 지원까지 요구하며 공사 중단 공고의 상황까지 촉발했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내 문화예술재단의 출범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200억여 원 규모의 순천만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무리한 의혹 제기로 결국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연출시켰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는 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의원들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졌고 주류와 비주류의 계파 갈등 양상으로까지 비춰졌습니다. 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통합과 상생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의회의 균형추는 무너졌고 시민들의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시민 혈세를 빼돌린 시의원 카드깡 사건에 소모적인 해외 연수 계획까지 불거지면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적입니다. 후반기 순천시의회 출범 4개월여, 의회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들 간 깊은 갈등의 고를 해소할 방안과 후반기 전반적인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궤도 수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젠 후반기 순천시 의회가 의장을 중심으로 순천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통합과 상생의 균형추를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매출액 사회 환원 방식과 관련해 업체 측이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해 여수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은 최근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여수시가 기탁단체로 지정된 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1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해 약정서에 따라 여수시를 기탁단체로 지정하고 케이블카 매출액의 3%를 기부받기로 했다며 기탁단체를 바꾸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고 기존의 기부금 환원 방식을 유지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쌀 대체 작목인 잡곡류의 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계약 재배로 생산하는 잡곡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과 농협이 가격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최대의 찹쌀 생산지를 보유한 장흥 용두농협. 농민들이 농협과 찹쌀 수매 가격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찹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30%가량 하락하면서 농협이 가격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중가가 이렇게 팍 떨어진 것이 나는 재난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농협의 입장만 꼭 들면 있게 아니라 조합원의 입장도 충분히 저는 감수하면서 올해 이 농협이 수매를 약속한 금액은 40kg 한 포대에 5만 원 선. 그러나 산지 찹쌀값은 이보다 15,000원이 낮아 이 상태로 수매를 진행하면 농협이 18억 원이 넘는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나중에 팔아서 이익 나오면 농민한테 돌려줍니까?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는 어느 정도 앞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15,000원을 거기다 저기 해주면 농금 막았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추기를 조직해놨으니까 배추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 나는 대로 타협을 해야지. 비단 찹쌀뿐만이 아닙니다. 흑미의 경우 40kg 한 포대에 5만 5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이상 하락하는 등 모든 잡곡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잡곡류는 쌀과 달리 정부의 수급 조절 기능이 없는 데다 지난해에는 재고가 많아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검정쌀 값이 생과계로 지금 낮게 지금 수매하고 있어서 농민들 지금 소득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쌀의 대체 작목으로 찰벼와 흑미를 심은 농가들이 올해 유례없는 가격 폭락으로 농협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제적인 해운물류 권위자인 유엔 무역개발협의회 얀 호프만 박사가 지역 강연회에서 터미널 운영사 GTO의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 초청으로 지역을 방문한 얀 박사는 광양항이 해운 경기 불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양 항만의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얀 박사는 그러면서 세계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터미널 운영사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계적인 터미널 운영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가 기름 유출 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해안 방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어제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 해수욕장에서 시민 100여 명 등 민관군 합동으로 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일원화된 대응으로 해양 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여수 관내에서는 20여 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해 4,800여 리터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올 연말부터 서울역에서도 전라선 KTX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는 오는 12월부터 전라선 KTX 10편 가운데 4편을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본부는 승객들의 만족도를 파악한 뒤 서울역 정차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나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짙은 안개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세종의 가시거리가 130m까지 짧아져 있고요. 문경 160m 등 1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밤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아침 한때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9도, 대전 10.5도, 대구 10도로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과 전주 21도, 울산 20도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급격히 추워질 전망이라 수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